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그 JPA를 통해 구현한 소스를 어, 조금 더 다른 식으로 개발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정들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전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 단순히 그 유저스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인서트하고 이제 셀렉트하는 이제 소스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다시 한번 구동을 해봤을 때 다시 한번 구동을 해보면 네 다시 한번 구동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스타트된 제 여기에 로그를 볼 수 있고 바이 아이디가 이제 셀렉트한 거에 대한 그 객체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 터미널에서도 테이블에서 유저스를 보면 데이터가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실제로 로그상 보면 그 아까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이 DDL 오토와 이 제너레이션 DDL을 통해서 그 DDL문을 사용을 하게끔 허용을 해놨고 크레이트라는 이 옵션을 통해서 그 이 엔터티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그 객체에 맞는 그 테이블을 자동으로 드랍한 다음에 크리에이션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어디에도 찍혀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추가하는 세 가지 옵션을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추가를 하게 되면 그러한 그 쿼리가 실제로 수행된 그 쿼리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셀렉트나 인서트에 대한 쿼리도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 얘네들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포매팅하는 거랑, 그 다음 바인드 변수,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바인드가 어떻게 바인드 돼 있는지까지 보는 옵션을 보려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옵션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프링 JPA show SQL이라는 옵션이고요. 요거를 true로 하게 되면 그 아까 하이버네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JPA를 통해서 쿼리가 수행된 실제 쿼리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 JPA 프로퍼티스 하이버네이트 포맷 SQL을 true로 주면 이 쿼리가 포매팅이 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logging 맞죠? 레벨 org hibernate type descriptor.sql 이걸 트레이스로 두면 이 SQL이 수행될 때 그 바인드 되는 변수들은 물음표로 표시가 되는데 거기에 바인드가 어떤 값이 되는지까지 표시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개발할 때는 요 세 가지를 항상 옵션을 주고선 하는 게 실제 쿼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실행을 하면 아까랑 다르게 실제 테이블이 수행된 쿼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면 좀 올려서 볼게요. 처음부터 보면 여기는 워닝이니까 필요 없고, 하이버네이트가 테이블을 유저스라는 테이블을 드랍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 한 게 보이죠. 저희가 정의한 대로 크리에이션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런 메소드에서 찍었던 로그가 찍히고, 그 다음에 요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셀렉트를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인드 변수가 이제 물음표로 표시가 되잖아요. 이 바인드 변수가 여기 이처럼 바인딩 파라미터가 뭘로 됐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인서트 된 쿼리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find by id로 조회한 쿼리로 인해서 이렇게 쿼리가 수행된 것까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로그를 출력한 이러한 값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SQL 자체가 안 보이는 걸 보여주게 하는 옵션이 이 JPA의 show SQL이라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 쿼리를 조금 더 이쁘게 이렇게 포매팅이 돼서 나오잖아요. 요거를 보여주게 하는 옵션이 JPA 프로퍼티스의 Hibernate Format SQL 요 옵션이고, 그리고 실제로 수행됐던 요 바인드된 물음표로 바인드된 변수 요 바인드 파라미터를 보여주게 하는 옵션이 이 로깅 레벨을 여기 아래에 있는 로깅 레벨을 트레이스로 두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저희가 이 유저스 레파지토리에 어떠한 것도
메소드도 추가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이 세이브 그 객체 자체를 저장하는 것과 PK로 조회하는 거는 이미 어디서 제공을 해준다? 요 JPA 레파지토리를 구현한 그 구현체에서 이미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PK로 조회하는 것과 인서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속성이 뭐 네임이면 네임으로 조회하는 쿼리를 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쿼리를 짜는 게 아니라 JPA는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메소드, 저희가 어떤 그 컨벤션에 맞는 메소드 네임을 가지고선 쿼리를 짜게, 그 메소드를 선언하게 되면 JPA는 이 레파지토리들을 찾아서, 요 레파지토리를 찾아서 그 메소드들을 보고, 그 메소드들의 이름이 컨벤션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그 이름을 토대로 쿼리를 만들어내서 셀렉트 혹은 CRUD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네임으로 조회를 하는 쿼리를 하나 만든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select from의 where에 네임으로 조회하는 쿼리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쿼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메소드만 하나 만들면 됩니다. users라는 객체를 하나만 리턴해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users 하나만 리턴을 해주고 select는 앞에 프리픽스가 find라고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얘를 그 where절에 붙는 것들은 뒤에 by 뒤에 붙이면, by라고 그 뒤에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다 find, by 이런 것들은 거의 키워드니까 요것들은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 이제 where절에, 이 where절에 들어가는 요 컬럼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네임으로 할 거니까 네임으로 적어주시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내가 이제 name이라는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이 유저스로 리턴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그 JPA는 그 기동이 되면서 그 레파지토리라는 거를 쭉 긁어오면서 요 메소드를 보고, 요 메소드가 이 유저스라는 객체가 선언이 돼 있고 네임이라는 컬럼이 있으니까 그거를 where절에 네임으로 조회하는 셀렉트 쿼리를 만들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 쿼리가 수행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셀렉트를 날리는데, 유저스 레파지토리에 find by name이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게 생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동균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얘를 변수를 by name으로 하나 받을게요. 그리고 구분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by name, 네, 이런 식으로 찍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요. 원래 by id만 찍고 끝났던 부분 뒤에 by name이라는 요 메소드로 호출하니까 where절에 그 name이라는 컬럼을 조회하는 쿼리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리턴된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죠. 이와 같은 패턴으로 계속 적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id랑 name이랑 두 개 다 조인하는 그 where절에 end 조건으로 걸려있는 쿼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find by id, 그 다음에 end 조건은 end라고 적고요. name에 id와 string name으로 주게 되면 이게 바로 id와 name으로 select 하게 되는 쿼리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users repository에 find by id와 name이고, 여긴 id, 네임을 주게 되고, 얘를 이렇게 받아서 로그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쿼리가 늘어날 때마다 개발자 쿼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메소드만 만들게 되고, 이렇게 제너레이션은 JPA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쿼리를 만들게 되면 중복되는 쿼리도 만들 수 있고, 소스를 코딩하다가 이 쿼리가 필요해 하면 또 쿼리를 만드는 데서 쿼리를 만들고 매핑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메소드만 사용하겠다는 메소드만 선언해주면 하이버네이트가 자동으로 쿼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SQL 매퍼와 SQL JPA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이렇게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메소드들을 어떻게 선언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레퍼런스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레퍼런스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놨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쿼리 메소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엔드 조건, 오화 조건, 그 다음에 뭐 이퀄 조건이나 아니면은 뭐 같거나 작을 때, 그리고 시작을 뭐 오더바이는 어떻게 줘야 되고, 시작 문자열은 like는 어떻게 걸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메소드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조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단은 요 정도로 지금 우리가 JPA를 시작하는 단계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쿼리 메소드를 만들어서 실제 쿼리가 하이버네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동작을 하게 된다. 이게 JPA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다른 것들은 다 내가 셀렉트 한 대로 그냥 쿼리가 날아가는데 이 세이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이브 쿼리에 대한 거를 로그를 한번 보면 드랍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 한 거는 지금 JPA가 자동으로 해준 거고, 이게 어떤 옵션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이 하이버네이트 DDL 오토랑 제너레이트 DDL 때문에 얘를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유저 러너에 세이브를 한 건데, 세이브를 하기 전에 하이버네이트가 우리는 이 세이브가 인서트만 하기를 바랬는데 인서트를 하지 않고 바로 하지 않고 앞에 셀렉트를 먼저 날렸어요. 이것처럼 하이버네이트는 우리가 예를 들어 세이브나 셀렉트를 하라고 명시적으로 이제 메소드를 실행시켰을 때 딱 그 쿼리만 수행되지 않습니다. 얘가 내부적으로 인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가 있으면 인서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셀렉트를 날린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은 인서트를 하고서 셀렉트를 하고 인서트를 날린 건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인서트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요 옵션 때문에 테이블이 항상 드랍되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막을게요. 테이블은 크리에이션이 돼 있으니까 요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데이터는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때 이제 로그가 어떻게 시키는지를 보면 되죠. 이때 보면 테이블을 크리에이션 하는 로그는 없죠. 드랍하고 크리에이션 하는 로그는. 근데 여기서 보면 세이브를 날렸는데 셀렉트만 한번 하고 인서트 명령어가 없어요. 그리고 세이브를 다시 하고, 셀렉트를 다시 하고 유저 네임하고 하는 이 두 번째 요 세 가지 find by 명령어만 수행이 된 거죠. 이것처럼 세이브는 인서트 하라는 명령어인데 메소드인데, 내부적으로 하이버네이트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셀렉트를 하고 얘가 있으니까 변경된 게 이미 데이터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얘는 인서트 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판단해 가지고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데이터가 34로 되어 있었을 거고요.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업데이트 쿼리가 날아갈 것 같은데 업데이트 쿼리가 날아갔죠. 네, 아이디로 봤는데 데이터가 기존의 테이블에 있는 값과 틀리니까 인서트가 아니라 업데이트를 날리게 됩니다. 이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 쿼리를 만들지 않고 메소드를 통해서 쿼리를 만드는데, 이 쿼리를 수행하는 것 자체도 하이버네이트가 내부적으로 이 데이터를 인서트하라고 명령어, 세이브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얘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인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걸 판단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지 않은 셀렉트 쿼리를 날리고, 이 데이터가 기존하고 똑같으면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데이터가 만약에 변경된 게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고,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인서트를 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이버네이트 코어 프로그램이 이런 동작을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내가 명령한 대로 쿼리가 수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최적화돼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개발자는 항상 이 하이버네이트가 수행하는 이 쿼리들이 제대로 내 의도와 맞게 동작이 됐는지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JPA 구현 두 번째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